안녕하세요. 오늘의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1.7%, 코스닥은 3% 넘게 급락 중에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데는 아마 내일 있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때문에 사람들이 관망하려는 이렇게 관망하려는 심리가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 그래서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차익 매물에 나서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이때 그 이틀 목요일 날 급락하고 나서 계속해서 매수세에 몰리면서 급상승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15%가 넘게 상승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 거의 20% 가까이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차익 매물, 차익 실현에 나서는, 왜냐면 내일 잠정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기대치보다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높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나중에 또 이제 단기간에 급상승했으니까 차익 어떻게, 증시 변동성이 요즘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스크를 관리하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어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장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초과 세수를 가지고 이제 재정 포함해 모든 걸 지원하겠다라는 다시 한번 반도체 초과 세수 논란이 잠깐 있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는 다시 그러고 나서 저 이슈 이후에 하락 전환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국민연금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거든요. 국민연금에서 매도 폭탄, 저번에 90조, 70조, 90조 이거 매도 폭탄 나온다고 해가지고 증시가 크게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리밸런싱을 한시적 유예, 그러니까 시장이 과도하게 충격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리밸런싱 기간을 늘리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가 이렇게 점심시간 기점으로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이 오늘도 심각할 정도인 거는, 코스피는 변동성이 크고요. 코스닥은 그냥 힘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긍정 요인이, 여기는 원래는 반도체 소부장이 더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코스닥 자체에 약간 매수 심리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역시 미래는, 지금 실적도 좋고 미래에도 긍정적일 거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통상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과거에 20년도 팬데믹 때도 한 40% 정도 빠졌거든요. 40% 빠지고 나서 140%, 거의 14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 이때 08년도 리만 사태 때, 이때는 되게 크게 빠졌었는데, 이때 고점 대비 70%, 이때는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때는 반등하는 게 좀 느렸어요. 왜냐면은 하락이 지지부진하게 6월부터 이렇게 10월까지, 그러니까 4개월 넘게 줄줄 흘러내리다 보니까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5개월 정도 흘러내리는 상황이었으니까, 하락폭이 느리면은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락폭이 길잖아요. 길면은 반등도 길어져요. 이때 보이시죠? 하락폭이 기니까 반등도 길게 나오는 거. 대신 하락폭이 빠르면 반등도 엄청 빨라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하락폭이 빠르죠. 그럼 반등도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이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죠. 여기 33% 정도 이게 빠졌는데, 그럼 이 폭이 가팔랐으니까 이제 반등도 빠르게 나올 걸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은 30% 이상 넘게 빠지잖아요. 그럼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때 과거에도, 이때도 폭이 이때는 25% 정도 빠졌고, 이때도 25% 정도 빠졌고, 이 코로나 때만 거의 40% 정도 빠졌었는데, 이게 30% 정도
그 정도 빠지잖아요. 그럼 반등도 그 구간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반등도 빨리 나와요. 데드캣도 빨리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반등이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보고 있긴 해요. 더 빠진다 하더라도 800 정도? 그러면 거의 40% 정도 될 텐데, 근데 지금 이미 어차피 대응을 하기에는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 빼고는 기존 보유자분들은 대응은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등 나올 때 우량주, 반도체 쪽이 소부장 쪽이죠. 반도체 소부장이나 제약바이오는 하반기에 강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쪽에서는 반등이 나올 때 아주 세게 나올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은 실적 기반일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이 왜냐면은 긍정적으로 예상되니까, 왜냐면은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공장 짓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설비 증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부장 쪽은 지금도 좋을 거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분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려도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반등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삼전 닉스 쪽으로만 관심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나중 되면은 진정될 거예요. 무한정 이게 계속 변동이 크진 않아요. 이때도 보시면은 하락폭이 길면은 반등 늦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락이 있으면 반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폭이 빠르면은 하락폭이 빠르면은 반등도 빠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쪽은 기대되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물려 있다 하면은 이 두 군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냅두면 오를 거야. 하지만 이거 외에 2차전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도 약간 자율주행이나 이쪽이랑 엮일 가능성이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 두 쪽으로만 보신다면은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잖아. 하반기에는 이쪽이 수혜받을 섹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쯤에 27년도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긍정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물려 있어도 편하게 갖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지만 2차 전지나 아니면 다른 쪽 소외된 섹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적자가 너무 많이 나는데 모멘텀 없는 애들,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도 별로 없고 그냥 찌라시로만 오르는 애들, 그런 애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빼고는 나머지는 괜찮을 거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제 그런 애들.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미국 M2 통화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이게 21년도부터 계속 나오는데, 이때 22년도 금리, 그러니까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우리도 풀었잖아요. 그래서 M2 통화량, 그러니까 통화량 자체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과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를 인상했단 말이죠.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게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금리를 인상하는 건 통화량 흡수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건 24년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 폭이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10년치를 보시면은 이때가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증가하고 조금 감소하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역대 최고 통화량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 자산 가격은 이제 수요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예금 적금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데 투자하는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총량이 증가하면은 예금 적금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주식이나 채권 투자하는 사람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총량이 증가하면은 모든 게 다 증가한다는 거죠. 시장이 성장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점유율 똑같이 10% 갖는다 하더라도
이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 걔네들은 크게 떨어지지 않잖아. 왜냐? 돈이 계속 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그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을 사려고 돈 싸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강한 이유예요. 하지만 지금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반도체가 지금 초기 사이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AI는 패권 전쟁이에요. AI는 미국이랑 중국의 싸움이에요. 왜냐면 이 두 나라 빼고 우리나라도 3등이라고는 하지만 AI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받는 건 없잖아요. 그 네이버가 뭐 하고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성능이 되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 그 둘이 싸우고 있는 건데, AI 산업에는 전쟁 관련된 게 크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그 팔란티어가 돈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PER 몇백 배, 수백 배, 한 300배, 400배였나? 그렇게 평가 가치를 받는 이유는 미국 국방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이에요. 돈을 그쪽 이제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그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뭐다? 전쟁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마두로를 체포할 때도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이란 하메네이를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옛날에는 빌라덴 잡으러 갈 때는 인간이 개별적으로 판별하고 판독하고 비슷한 사람 CCTV 확인하고 대조하고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AI가 전쟁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 준 거예요. 왜냐면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AI 능력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막 미세한 차이를 보고서 전쟁, 이제 요원을 암살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도청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게 해준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AI는 전쟁이랑 엮여 있다 보니까 미국이랑 중국이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쟁 원래 패권이라는 게, 미국이 패권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게 군사력이 강했고요. 일단 군사력이 강했고, 그리고 경제력이 강했죠. 경제력이 강했고, 그리고 이제 산업 리더였잖아요. 산업 리더였으니까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패권 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쓰게 되고, 달러를 쓰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동, 아시아, 그리고 유럽,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달러를 쓰니까 달러 쓰는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권국이라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이 이거를 건드린 거예요. 중국이 패권국에 도전을 해서 옛날에 G2라고 트럼프 초기 때 G2끼리 싸우지 말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트럼프 임기 1기 때. 그 말은 중국은 이미 자기를 넘버 2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넘버 1이 될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G2가 반갑지 않거든요. 패권국은 넘버 2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랑 플라자 합의를 한 것도 일본이 미국에 이어서 경제 2위 대국이 되니까, 게다가 걔네들은 전범국이잖아요.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힘을 가지면 다시 또 전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일본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야욕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미국이 결국에는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을 때리지 않으면 얘네들이 경제력이 원래는 낙후되었는데 90 몇 년도에 WTO에 가입하면서부터 이제 2000년을 기점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공장을 엄청 지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싸니까 이제 애플 같은 데도 중국의 공장 다 짓고, 테슬라도 중국의 공장이 크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기업들,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을 짓다 보니까 중국이 빠르게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제력이 받침되니까 군사력을 증강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합쳐지다 보니까 미국의 패권을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권 국가에서 G2 국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세계를 양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게다가 인구도 훨씬 많고 아시아는 인구랑 그 산업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 한국이랑 중국만 해도 웬만한 그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거의 웬만한 것들. 그 정도다 보니까 이제 그 산업의 리더까지 빼앗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미국은 제조업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산업 리더 역할을 뺏기게 됐거든요. 옛날에는 그 세계대전 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뭐 항공모함을 뭐몇 주에 한 대씩 만들었다, 그 정도로 제조업이 강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제조업이 싹 다 망하면서 산업 리더 자리를 뺏겼지만 군사력이랑 경제력이 너무나 그 넘사벽이었죠. 그 아무도 견줄 수가 없다 보니까 유럽 전부를 합쳐야지 미국이랑 그 유럽 전부를 합쳐도 안 될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 산업이 어차피 깨져도 나머지 부분에서 여전히 압도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거를 중국이 건들게 된 거죠. 그래서 G2 패권국, G2 국가로 패권국, 그러니까 넘버 원 국가에서 이제 넘버 그 1, 2등을 다투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도 그 미국이 1등이긴 하지만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뺏기기 싫으니까 중국을 트럼프 1기 때부터 그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그 약간 안 먹히고 있다. 왜냐? 제조업이 없으니까. 산업 리더까지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제조업이 완전 박살났으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 때리기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는 이유예요. 이제 중국에 가 있던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던 것들, 외주 맡기던 것들, 이 모든 거를 다 이제 그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 그래서 리쇼어링. 이 정책을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제 그 미국의 공장 지으면 돈 주잖아요. 돈 주는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이 돈을 주는 이유가 리쇼어링,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 바이든은 돈 줘갖고 회유를 한 거고, 트럼프는 강제적으로 막 관세 때리고 무력을 협박하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둘이 약간 그 방식은 다른데 결국에는 미국 제조업 살리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의 리더까지 다시 챙겨오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약간 트럼프 정부가 오락가락하죠. 전쟁도 했다가 뭐 전쟁으로 인해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니까 또 이제 그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란과의 종전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애매한 정책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막 그 헛짓거리 하다 보니까, 중국이 바이든 때는 진짜 숨막혀 했거든요. 숨통이 거의 끊어질라 했대요. 그래갖고 막 지지율, 그 시진핑 지지율도 막 그 위기설 막 그런 설 나돌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싹 다 날아갔어요. 여기 보면 이거 올해 초 기사인데 2인자를 수청해버렸고요. 그리고 군권까지 시진핑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오쩌둥 이후에 1인 지배 그 체제를 완벽하게 되살렸다고 나올 정도예요. 이거는 오늘 나온 기사죠.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시진핑 막 지지율 안 좋고 막 그거는 바이든 때요. 바이든 때 안 좋았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살려준 거예요. 트럼프 정부 때 오히려 시진핑은 그 권력이 공고해지고 완벽해지고, 왜냐면은 중국 때리려고 했던 게 흐지부지 되고, 막 이란이랑 전쟁하고, 막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해오고, 막 오히려 동맹국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동맹국들 유럽에서 관세 때리네 만회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협상한다고는 하지만 그 처음에 그 미국이 투자하겠다고 한 거 지금 약간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약간 잠잠해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대외적으로 벌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중국에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그 시진핑을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그 AI 패권 전쟁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코스닥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코스닥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결국에는 실적 베이스로 괜찮아질 거라 보고 있는 이유도 그 이유. 왜냐면 돈이 어차피 순환이 돌 거고, 차익실은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이유는, 이렇게 상승할 때는 사람들 의심 없이 사요. 상승할 때는 의심 없이 매수를 계속해요. 매수 버튼을 계속 눌러요. 하지만 이렇게 흔들릴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공포 심리가 확산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왜냐면 근데 삼성전자는 돈 잘 벌 거잖아요. 돈은 어차피 계속 잘 벌 거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왜냐?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했고, 그리고 너무 돈이 여기에 쏠려 있었으니까. 수급 쏠림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오르는데 더 투자하는 습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 수급 쏠림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수급 쏠림이 점차 해소되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급 쏠림이 해소되면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저는 소부장,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 그 성장 모멘텀 있는 애들, 그러니까 그 FDA 있거나 아니면은 그 임상 결과 괜찮거나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쪽으로 이제 그 순환이 돌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봐두시라. 그래서 오늘은 종목에 대한 것보다, 종목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종목에 대한 것보다 이런 그 시황이랑 흐름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오후 장 마감 후에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할 건데요. 일단 좋게 보는 거는 지난번 말씀드린 하나마이크론, 얘도 그냥 단지 수급적 요인으로 깨진 거예요. 지금 4만원에서 이탈하는데 거래량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시장이 오늘 3% 4%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데, 지금 이거 분기별이거든요. 분기별로 이때 23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때부터 저점 찍고 계속 상승 중이란 거죠. 그리고 올해 전망치 역시 600억까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갈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온전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거 이터닉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온전선도 오늘 변동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물량, 이 전고점 부근 물량을 소화하는 걸로 보여져요. 크게 오늘 지수 급락 나왔는데, 물론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코스피인데, 그 코스피도 수급 쏠림이 한쪽으로만 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인 게 맞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전선을 이렇게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거래량 증가했을 때 이 기준을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렇게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 여기서 언제까지 힘들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거 30만원, 32만원 이때 돌파하는 그때 아마 거래량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 순환될 수 있다. 이 순환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이 아까 그 돈을 리밸런싱을 늦춘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이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그 자산 시장의 붕괴를 원치 않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정책도 계속 내놓으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이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과거처럼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과거처럼 엄청나게 크게 침체기에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리만 사태는 특별한 상황, 미국이 붕괴될 뻔한 사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20년도는 전 세계가 크게 타격을 받았던 상황이고, 근데 그런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반등 나올 거고, 그 반등 기간이 빠를 수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산업,
쪽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런 정보들은 제가 채널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채널 관련 채널에 입장하시고 싶다, 제가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 왜 오르는지, 그리고 그 아침에는 이렇게 파세코 같은 종목들을 장 시작 전에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아침에 말씀드렸거든요. 장 시작 전에 9시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한 8시 10분 20분에 말한 건데, 이렇게 그 파세코는 단발성 슈팅이 나오고 그리고 죽는 경향이 커요. 그런 종목들은 영상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대응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초단타 종목들은 채널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싶다, 채널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여기 전화번호에다가 문자 하나 보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꼭 활용해 보시고요. 이런 채널들 정보 전달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전화번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종목 브리핑까지 첨부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